안녕하세요. 캐너스 유학남매 그리고 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똑같이 말한 거 아시죠? 오늘 와 합이 잘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유학남매 46회차 우리 지난주에 그 캐나다에 들어가셔가지고 백신 맞는 거 우리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백신을 맞으러 가시려면 네네. 일단 자가격리로부터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맞습니다. 이제 자가격리하는 중간에 네네네. 그 코로나 테스트 한 번 중간에 8일차 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캐너스 고객이 아니시더라도 네. 정보를 좀 정확하게 얻어서 앞으로 가시는 분들 뭐 당분간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또 전문가 모셨어요. 네. 얼굴에 그 뭐 이렇게 다트가 되게 많죠. 지금 얼굴 안 보이시는데 그냥 술 좀 작작 먹으라며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잔소리를 또 하십니다. 네, 어쨌든 네네네. 그래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좋은 정보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오늘 좋은 정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항상 뭐든지 구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도착하고 나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도착하고 나서 1일차 접종을 하시고 8일차에 자가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코로나 검사 키트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구글에다가 데이 비드 테스트 벌써 연관 검색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거 테스트 그거는 어디서 받아가는 거예요? 네, 테스트는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받아서 잘 챙겨 가시면 되시고요. 네, 잘 챙기고 가셨다가 이제 이 방식대로 하시면 되세요. 네, 내려보시면 여기 정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정보는 정부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제가 들어가는 곳에. 네. 자, 이제 정보가 나오죠. 캐나다 들어갔을 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8일차에 자가에서 스스로 이제 코로나 검사 받는 방법이 있죠.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맞아요. 낯설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으로 스크롤을 쭉 내렸습니다. 내렸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내리면 소제목이 Complete Your Test Kit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일단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예를 그렇죠.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BC주 많이 가니까. 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이제 열어보시면 8일차 테스트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8일차 테스트 전까지는 절대 동봉된 키트를 열어서 면봉이나 튜브 등의 그 부품을 손상 및 오염시키면 안 되고 그리고 라이프랩이라는 기관을 통해서만 이 코로나 자가 진단 검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 같은 것들은 입국하시기 전에 실시했던 어라이브 캔의 정보를 그대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8일차 키트를 받았다고 가정하에 한번 등록을 절차부터 예약 절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8일차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절대 스스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ign in or Register to use your ki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네, 클릭하십니다.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COVID-19 홈 컬렉션 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시작을 누릅니다. 시작. 도착의 대부분 이제 비행기로 하시잖아요. 맞아요. 클릭을 하십니다. 네, 클릭을 하시면 밴쿠버 공항 국제공항으로 도착을 했죠. 다음은 넥스트 누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총 6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6개 항목이 나와요. 여기서 무엇을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냐? 첫 번째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거 8일차에 자가에서 직접 코로나 테스트를 진단하는 것을 신청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트를 등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트 안에 고유 시리얼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받은 고유 시리얼 번호를 등록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시고 밑에 나가서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넥스트 누르고 랩탑이나 스마트폰에 이제 카메라 장치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냐? 당연히 물론 예스겠죠. 그리고 인터넷 연결 잘 돼 있냐? 예스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라이브캔의 정보와 똑같이 이름, 다 입력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퍼머넌트 어드레스는 그냥 유학생이면 한국 주소로 하시면 되고, 해외 어드레스는 이제 앞으로 지낼 숙소 지금 자가격리 하고 계신 곳 맞습니다. 적으면 되세요. 왜냐면 이걸 픽업을 해가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트래블 다큐멘트인데 패스포트 보통 많이 하시면 됩니다. 플라이 넘버 같은 것도 이제 비항공권을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다 적으시고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키트 아이디. 키트 아이디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키트에서 지금 딱 보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거 보시면 그 백신 정보도 다 맞았냐, 덜 맞았냐, 부분적으로 맞았냐 이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생성을 하고요. 비밀번호 생성한 다음에 누른 다음에 클릭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근데 등록이 끝이 아니죠. 자, 등록을 했으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음 뭘까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벌추얼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검사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혀 있어요. 여기 키트 등록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보이면 약속을 하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넥스트 눌러보겠습니다. 넥스트는 똑같은 질문을 또 있거든요. 예스 두 개 다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 등록을 했나요? 물어보죠. 그죠. 키트 등록했나? 예스. 등록 안 했으면 하면 안 돼요. 등록을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스 누르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과연 뭘까요? 여기서 당연히 이거겠죠. 그렇죠. 8일차 어포인트먼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에 서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시간을 꼭 바꾸셔야 돼요. 저희 지금 한국 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퍼시픽 타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퍼시픽 타임. 그래서 만약에 오늘 등록을 했건 아니면 오늘 자가격리 입국을 해서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을 해서 8일 이후에 할 거를 미리 하겠다 싶으시면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미리 하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대충 16일날 해서 7월 7시 30분에 아침이에요. 예약을 하겠습니다. 이름, 이메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라이브캔의 이메일과 동일한 거 쓰시고 폰 번호도 그 캐나다 번호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또 있죠. 자가 진단 키트에 적혀 있는 그 아이디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도 아이디 한번 넣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디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이제 작업 중에서 키트를 등록하고 나서 받는 컨퍼메이션 넘버 이런 거를 오더 아이디 같은 것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것은 그 컨퍼메이션 아이디는 본인이 가입했던 이메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접속을 하셔서 이메일로 접속했던 아이디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올드 아이디라고 하죠. 누르시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그거네요.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 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네네네.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웬만하면 30분, 1시간 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이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고 만약에 가족분들이 또 많을 경우에는 1시간 똑같은 시간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시간 띄엄띄엄 해서 여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벌추얼 테스트는 끝이 났죠. 그럼 또 뒤로 가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뭐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픽업하시고 그렇죠. 하는 부분을 이제 스케줄 예약을 또 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얼굴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검사를 다 하고 나면 이거를 키트를 잘 봉해서 밖에다 내놓으면 이제 픽업을 가는 예약을 또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픽업이 드랍 오프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은 샘플 컬렉션 이제 모든 걸 다 실시했다. 벌추얼 가상으로 간호사님과 만나가지고 실시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다. 실시하지 않았다. 아예 어포인먼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세 번째가 간호사와 보지도 않고 스스로 실시했다. 그래서 세 번째 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뜨냐면 다시 하라고 키트 다시 픽업하러 가야 되잖아요. 키트를 다시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하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하기만 돼요. 그럼 뭐냐? 네, 저희는 다 했으니까 다 했어요. 제대로 했으면 하고. 포스코 코드는 제가 임의로 이거 누가 샀는지도 모르는 곳인데. 네, 그렇지만 아무거나 한번 아무거나 해보죠.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 생각하고 설치라고 하면 뜹니다. 페덱스에서 픽업을 해줄 수 있는 장소이란 거예요. 네, 그러면 보시면 페덱스에서 픽업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페덱스에서 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지켜야 되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페덱스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전화를 하시고 여기 영업시간 나와 있죠. 영업시간 사이 전화를 하시고 그 테스트가 끝나고 동봉을 다 했던 그날 해도 되고 그 다음날 픽업을 요청해도 돼요. 자, 첫 번째 먼저 전화를 해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한국어. 한국어로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한국어로 무조건 하시면 돼요. 한국어로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가 응답으로 말로 스케줄하고 픽업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1번은. 1번. 세 번째가 스케줄하고 픽업 유즈멀 라벨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중요하죠. 트래킹 넘버를 치시거나 아니면 또 말로 하시면 됩니다. 트래킹 넘버가 이 패키지 안에 있는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네, 그 다음 단계가 좀 중요한데 여기 상담원께서 혹시 픽업하는 어드레스가 밴쿠버 공항이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럼 밴쿠버 이게 모든 픽업 키트를 모든 자가격리 진단 키트를 공항에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밴쿠버 국제공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전화 일치하지 않다. 왜냐 본인이 지금 자가격리 중인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하게 주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자세하게 주소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봉한 그날 픽업을 요청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날 해도 됩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에 포스콜 쳤는데 페덱스가 오죠. 픽업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경우 사실 드랍오프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드랍오프 직접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지내고 있다. 그럼 네 곳에서 드랍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죠. 샤플스나 이런 데는 근처에 웬만하면 있으니까요. 막 한 1, 20분 운전하시면 찾으실 수 있으시니까. 네, 보시면 이 지도에 보시면 이 지도가 전부 다 샘플, 동봉한 샘플, 이제 자가 진단 끝난 키트를 수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직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웨스트 밴쿠버를 제가 쳐볼게요, 웨스트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를 치면, 조금 해주세요. 네, 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곳에서. 홀리번이 있는데 있나봐요, 그죠? 홀리번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찾아가셔서 마스크 꼭 끼시고 찾아가셔서 드랍오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페덱스 드랍박스 같은 거는 페덱스 가자마자 그 박스 같은 곳에 주면 돼요. 그래서 페덱스가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하면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시핑 좀 추가적인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뭐 진짜 어려움이 별로 없네요. 하지만 이제 이런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지만 이제 너무 당황하시고 처음 해보셔서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연결해서 왜 우리도 뭐 워싱턴 통신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 할 때처럼 저희도 그래서 밴쿠버 통신원 엔진님께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렸어요. 정착 서비스 하면서 이제 고객님들이 이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실수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 실수를 안내드리면 확실히 이제 그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뭐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케나스 캐나다입니다. 8일차 셀프 코로나 테스트는 간호사분과 비디오 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은 먼저 시각 설정이 되겠습니다. 시각을 한국 시간이나 밴쿠버 타임존이 아닌 시각을 선택하셔서 잘못된 시각에 입장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밴쿠버는 퍼시픽 타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픽업 예약입니다. 현재는 픽업 예약을 전화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픽업 예약하시고 테스트 키트를 내놓으실 때 정해진 시각에 꼭 내놓으셔야 하며 콘도에 사시는 분들은 꼭 버전 넘버를 업체에 꼭 알려주셔야 누르고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다음날로 다시 예약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엔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현지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좋은 정보 아마 저희 캐나스 고객님들께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도 참 좋은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회차 때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귀염남매 수 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